자, 반갑습니다. 신영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8장에 들어왔잖아요. 그죠? 네트워크 운영 기기에서 네트워크 서버 운영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뭐 네트워크 카드, 그죠? 랜카드의 개념, 그리고 특징, 확인 방법, 그리고 랜카드의 종류, 그리고 이제는 사용되지 않는 ISA 방식과 PCI 방식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서버를 운영할 때 우리가 이제 VLAN이라고 하는 거, 즉 Virtual Local Area Network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버추얼이죠. 가상 로컬 영역 네트워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VLAN이라는 것은 하나의 물리적인 스위치를 여러 개의 논리적 환경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각각 다른 설정과 관리를 할 수 있는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이다. 그런데 여기서 스위치라는 게 있고요. 예전에는 허브도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대다수 스위치를 쓰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불필요한 브로드캐스트 이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자, 스위치라는 장비는 뭡니까? 스위치는 통상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허브의 상단에 있어요. 허브의 상단에 있었는데 이제 허브를 거의 사용을 안 하죠, 요즘에는. 그런데 스위치는 패킷의 목적지 주소로 지정된 기기로 이어지는 포트로만 패킷이 딱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딱 연결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정한 포트하고 이제 꽉 이제 브로드캐스팅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브로드캐스팅을 계속 많이 하게 되면 브로드캐스트 스톰이라는 현상, 폭풍이라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데이터가 꼬이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긴 거는 둘 다 비슷해요. 비슷한데, 좀 다른 것은 허브도 이렇게 되어 있고, 스위치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장비가 하는 역할이 다른 것은, 허브는 이렇게 통상 4포트, 8포트, 16포트, 뭐 32포트, 뭐 24포트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있으면, 여기에 이제 어떠한 UTP 케이블이 들어와서 이제 아예 고정 IP 주소가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다 물려 있을 거잖아요. 그죠? PC들한테 물려 있으면 얘가 들어오게 되면 허브 같은 경우는 브로드캐스팅을 다 쳐요. 한번 브로드캐스팅을 치면 다 들어가겠죠, 여기에. 그런데 여기에서도 또 수신 받았다고 또 브로드캐스팅을 또 친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브로드캐스트 폭풍이라고 볼 수 있는 스톰이라는 현상인데, 이것을 비슷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스위치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이제, 여기에 딱 패킷이 데이터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지정된 주소로, 지정된 기기로 이어지는 포트만으로 이제 패킷을 지정을 해서 보내주기 때문에 브로드캐스팅을 억제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스위치는 동일한 랜, 동일한 랜에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얘는, 일반적으로, 브로드캐스팅을 안 일으키고, 이런 덕분으로 인해서 트래픽도 많이 걸러내고, 그리고 덕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스위치를 자체 프로세싱 리소스와 네트워크 대역폭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허브도 마찬가지예요. 허브는 원래는 얘도 참 좋은 기술인데 리소스 공유를 목적으로 해서 여러 기기를 하나로 연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혁신이었어요. 센세이션이었어요. 그런데 허브에 연결된 집단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여기에 딱
24포트면 24포트 딱 물려 있으면 이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랜 세그먼트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어요? 예, 세그먼트라고 하는데 허브가 스위치와 좀 다른 점은 연결된 기기 중에서 여기 만약에 8개면 6개나 뭐 8개면 연결된 기기 중에 하나의 전송이 패킷이 되면 허브에 연결된 모든 기기로 브로드캐스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스위치하고 허브하고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이 브로드캐스팅이 많이 되면 당연히 트래픽이 많이 걸릴 거며 부하도 많이 걸리겠죠. 많으면 많을수록 더 심할 거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같은 개념은 아니지만은 장독한 비슷한 외형은 비슷하지만 동작하는 원리가 다르죠. 이거는 딱 해당하는 주소지에 이제 정확하게 우편부가 배달하는 거고, 이거는 하나 들어왔으면 온 동네 방네 이제 동네 방송도 늘듯이 이렇게 다 알리는 방식. 이게 바로 허브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합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하나의 물리적 스위치를 여러 개의 논리적 환경으로 구성해서 V랜은 스위치를 이용을 합니다. 스위치를 여러 개의 논리적 환경으로 구성을 해서 각각 다른 설정과 관리를 할 수 있는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이 바로 V랜입니다. V랜. 알겠죠? 자, 그래서 V랜은 IEEE 위원회에서 802 위원회에서 10번으로 802.10 10 표준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아울러 이 V랜은 네트워크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불필요한 브로드캐스트를 방지하는 기술이다. 그러려면 허브가 아니라 스위치를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대다수가 아니고 거의 뭐 아주 옛날이 아니라면 뭐 아주 아직까지도 뭐 이렇게 기업단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허브를 쓰는 데도 있기는 있겠죠.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근데 제가 근무할 당시에는 허브도 같이 겸용으로 썼기 때문에 근데 이제 워낙 이제 IT 기술이 계속 발달하다 보니까 이 허브단에서 이 허브단에서 생기는 문제가 발생이 됨으로써 데이터 트래픽이 많이 일어나는 걸 알고 이제 허브단을 걷어치우고 이제 스위치로 되어가는 많이 쓰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용자 컴퓨터에서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사용자 컴퓨터에 NIC, 그죠? 랜카드가 있기 때문이고요. 즉, 사용자 컴퓨터는 랜카드를 통해서 인터넷과 같은 통신을 수행하는 거 맞죠? 그죠? 예. 일반적으로 사용자 컴퓨터에는 최소 하나 이상의 랜카드는 다 설치가 되어서 나오죠. 컴퓨터도 했는데 랜카드 없으면 인터넷도 못하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컴퓨터를 쓰는 궁극적인 원인은 물론 계산도 하고 뭐 프로그래밍도 짜고 등등 다 하는데 이제 근데 네트워크가 안 되고 인터넷이 안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세상과 소통을 할 수가 없죠. 그죠? 예. 그래서 컴퓨터에는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이제 하나의 중요한 하드웨어로 자리를 매김을 했죠. 제가 지난 시간에 XT, AT 뭐 이런 거 설명을 드렸죠. 그죠? 거기에는 랜카드라는 게 없어요. 랜카드라는 게. 데이터를 받아올라 그러고 뭐 그러려 그러면 말씀드렸다시피 플라피 디스크 5.25나 3.5인치 디스크에다가 그 해당 PC에 가서 그 내용을 저장을 해서 이제 도스 명령으로 저장을 해서 집에 와서 플라피 디스크 드라이브에다가 넣어서 그것을 복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실행을 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1990년대 말이 되면서 모뎀이 서서히 등장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통신이 서서히 발전을 했죠. 90년대 말부터 2022년 현재까지 지금 지속적으로 발전을 해오면서
우리가 모뎀에서부터 지금 현재 1GBps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까지 지금까지 이렇게 20년 만에 거의 이루어져 왔다라는 것이죠. 여튼 이러한 것은 서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버에도 네트워크 카드가 하나밖에 없어요. 네트워크 카드가. 그런데 이 VLAN이라는 기술을 이용을 해서 물리적으로는 하나밖에 없는 랜 카드를 우리가 가상화가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물리적으로는 한 개밖에 없는데 여러 개가 있는 것처럼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가상화를 시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서버의 역할이잖아요. 왜냐하면 서버에는 클라이언트들이 많이 붙죠. 많이 붙기 때문에 일일이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가상화 기술이 어떻게 보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랜카드를 마치 여러 개의 인터페이스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며 각각 다른 환경 설정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VLAN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기도 한번 그림을 한번 잠깐 보시면 자 와이어드 인터널 이거는 와이어리스 익스터널 이렇게 돼 있죠. 와이어드 인터널 이건 내부 해가지고 이거는 와이어리스가 아니기 때문에 유선이에요. 그죠? 이거는 무선이에요. 그죠? 그래서 서버에서 이렇게 있다면 우리가 어댑터, 네트워크 어댑터 NIC 카드 보게 되면 무선 어댑터도 있고 유선 어댑터도 있죠. 그죠? 예, 그거는 이제 무선 랜 카드가 장착됐을 때 그렇게 되는 거고요. 여튼 간에 VLAN은 요것만 유선만 한번 보세요. 자, 요게 이제 NIC 네트워크 카드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VLAN이라는 기술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 BR1과 BR2가 이렇게 만약에 접속을 했어. 그래 요청이 왔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의 네트워크 카드가 VLAN 기술을 이용을 해서 개념도예요. 이거는 알겠죠?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져 가지고 가상화가 돼서 이거하고 소통을 하고 이거하고 소통을 하는 그러한 형태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고 이거하고 여기에 같은 회선에 지금 물려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 거고 요거는 무선랜이지만 무선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가상화 기법보다는 이 하나의 카드에 여러 개가 네트워크로 이제 무선 네트워크로 이제 붙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거를 VLAN 기술을 계속 이렇게 확장해 나가면 대규모 네트워크 시스템에서도 이 VLAN은 상당한 효율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VLAN은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 중에 하나다. 아시겠죠? 그리고 스위치 기반이다라는 거 일단 스위치하고 허브하고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동작하는 방식도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예. 그 이유가 바로 네트워크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불필요한 브로드캐스팅을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VLAN을 쓴다라는 것이죠. 이해가죠? 예. 그 다음 볼게요. 자, 그러면 VLAN의 장점을 이제 특히 뽑아보면 세 가지로 우리가 한번 보죠. 네트워크 접속 포트 및 프로토콜의 종류, 맥 주소를 사용을 해서 VLAN을 구성을 하기 때문에 포트하고 프로토콜 그리고 맥 주소 알면 VLAN을 구성을 하기가 쉽다라는 것이고요. 네트워크에서 전송되는 불필요한 브로드캐스트를 차단을 해서 네트워크 성능을 향상시킨다. 이게 제일 큰 목적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데이터 처리 흐름을 관리해서 네트워크의 보안성도 향상시킨다. 왜? 브로드캐스팅을 안 하니까 나 왔어 이렇게 이제 우리가 크게 마이크에다 대고 동네에다가 알리는 거는 그거는 보안에 좋은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냥 집에 들어왔으면 집에 부모님들한테 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지. 그걸 동네방네 떠들어서 뭐 하겠어요, 그죠? 예, 그런 것 좀 비유가 좀 이상한가요? 여튼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나서 VLAN의 특징을 한번 보죠. 자, VLAN의 특징. 자, 브로드캐스트 제어는 이미 앞서서 나와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의 VLAN에서 발생된 브로드캐스팅 트래픽은 다른 VLAN으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브로드캐스트 스톰 현상을 줄인다. 아까 말씀드렸죠. 브로드캐스팅 스톰 이렇게 있으면 나왔어 다 알리고 나왔어 다 알리고 나왔어 다 알리고 그럼 계속 이렇게 알리면 절마 뭐제 포트 뭐 뭡니까 트래픽이 걸리든 말든 간에 이제 뭐 외치니까 트래픽도 부하가 걸릴 거고 트래픽도 걸릴 거고 그리고 이제 뭐 보안성이고 뭐고 없는 거죠. 근데 그런 거 브로드캐스트 스톰 현상을 막아주는 게 바로 VLAN이라는 거죠. 뭐 때문에? 스위치라는 장비 때문에. 그죠? 예. 두 번째, 보안성 향상.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예, 역시 브로드캐스팅 프레임들은 같은 VLAN에 속한 DT, 데이터 터미널 에퀴먼트, 데이터 흐름 장비, 흐름을 처리하는 장비, 라우터에만 이제 전달이 되므로 이제 보안이 유지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만 여기 이 포트에 물려 있는 IP에 특정 IP에 물려 있는 이 기기에 가가지고 이 기기에서만 이제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법이 바로 VLAN이니까 스위치를 이용해서 그래서 뭡니까 보안도 유지가 되죠. 딴 데 외치지를 않으니까 이해가요? 예. 그 다음에 트렁크라는 게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트렁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스위치 간에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스위치 있죠. 스위치 간에 프레임 전달을 하나로 물리적 연결을 즉 포트를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VLAN에 트렁킹 된 스위치들 간에 여러 VLAN에서 나온 프레임들을 이 트렁크를 통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달 경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트렁킹이라는 거는 뭐냐면 트렁킹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여러 개의 VLAN을 통해서 구축되어진 네트워크에서 많이 VLAN들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많이 모이면 대규모가 될 거고 뭐 적으면 적을수록 소규모가 되겠지만은 어차피 서버에 붙기 때문에 그러면 VLAN을 이제 그 구축되어 있는 VLAN을 구성을 해가지고 우리가 한 번에 정송하는 방식이 바로 트렁킹입니다. 트렁킹. 그리고 그렇게 한 번에 전송하는 통로를 우리가 트렁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뭐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같은 트렁킹에 있어 가지고 사용하는 프로토콜로는 이제 뭐 시스코에서 만든 것도 있고 ISL이라는 트렁킹과 그리고 IEE에서 그러니까 다른 밴더에서 그러니까 시스코 말고 다른 회사에서 만든 그런 스위치 장비 뭐 네트워크 장비에서 사용되는 그러한 것들은 IEEE 802.1Q라는 트렁킹이 두 가지로 이렇게 존재해요. 왜냐하면 시스코라는 회사가 뭡니까 네트워크 장비에서는 거의 뭐 넘버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뭐 우리가 이제 예전에도 뭐 MS사가 최고였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 AMD하고 거의 비등하거나 AMD가 오히려 더 앞서고 있죠. 예. 아무튼 그래서 트렁크 링크는 장치 사이에 VLAN을 전달하고
모든 VLAN 혹은 일부를 전달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위치 간에 연결하는 링크는 자동으로 트렁크를 동작하도록 예고할 때 역시 DTP 다이나믹 트렁킹 프로토콜이라는 이놈을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VLAN을 한 번에 내가 전송할 거야 라고 한 번에 전송하는 프로토콜이 바로 DTP가 되는 거죠. 동적 트렁킹 프로토콜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내용이 좀 어렵다, 그죠? 어렵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는 한 요 정도 개념 정도만 알고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 VLAN의 특징이 이렇게 있구나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뭐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나오지는 않거든요. 이거는 거의 뭐 1급에서 나올 확률이 높은 경우도 있고요. 아무튼 근데 스위치와 허브의 차이 뭐 그리고 VLAN이 무엇인지 정도는 알아야 되고 브로드캐스트 스톰도 알아야 되고 보안성이 왜 향상이 되는지는 다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런 정도는 알아야 된다. 그리고 트렁크의 개념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VLAN의 종류가 있는데요. 이것도 뭐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정적 VLAN과 동적 VLAN이 있는데요. 정적 VLAN은 포트별로 VLAN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포트별로예요. 알겠죠? 그래서 포트별로 VLAN을 관리하고 모니터링을 하는 거고요. 동적 VLAN은 맥 주소예요. NIC 카드 안에 있는 맥 주소 있죠. 그죠? 랜 카드 안에 맥 주소를 기반으로 VLAN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이거는 대형 스위치에서 사용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이점이라고 하면 포트별로 VLAN을 하는 것은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정적 VLAN, 스테이틱 포트별로 동적 VLAN은 말 그대로 맥 주소, 랜카드의 맥 주소를 기반으로 대형 스위치에서 사용을 한다라는 점을 구분을 지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 보죠. 자, 그러면 VLAN에서 버추얼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에서 VLAN의 구성 방식을 한번 보면 자, 포트 기반이 있고 맥 주소 기반, 프로토콜 기반, 네트워크 어드레스 기반 크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요. 말 그대로 포트 기반은 포트를 VLAN에 할당을 하는 방식으로 같은 VLAN에서 사용하는 포트끼리만 서로 통신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가장 일반적인 방식으로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맥 주소 얘는 같은 VLAN에 속해 있는 맥 주소 간의 통신만 가능한 구성을 의미하고요. 호스트의 맥 주소를 모두 등록해서 관리해야 되는 좀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죠. 자, 그리고 프로토콜 기반은 같은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호스트로 VLAN을 구성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같은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호스트만 이제 통신이 가능하다라는 뜻이고요. 네트워크 어드레스 기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네트워크 주소 IP가 되겠죠. 그죠? 주소를 사용해서 VLAN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네트워크의 호스트만 통신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VLAN은 여러분들이 어떤 게 적합한지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죠? 그냥 통상적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거는 포트 기반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딱 웰known 포트라고 딱 알려진 포트들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정해져 있기 때문에 포트 기반으로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틀릴 이유가 전혀 없죠. 왜냐하면
다음 중 포트 기반에 대한 설명한 것 중 올바른 것은 하면 포트라는 내용만 나오면 찍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여기에 이미 구성 방식에서 이름에서부터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맞나요? 예.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VTP라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트렁킹 배웠죠? 트렁킹이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여러 개의 VLAN을 구축한 네트워크에서 VLAN들을 한 번에 전송하는 방식, 프로토콜, 서로 간의 약속, 그게 바로 VTP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VLAN 트러킹 프로토콜이라고 우리가 칭을 하고요. VTP, VLAN 트러킹 프로토콜은 복수 개의 스위치 간에, 그죠? 예. 한 개가 아니죠. 왔다 갔다 하려고 하면 복수 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하나의 스위치에 이렇게 맞물려 있는, 이렇게 있는 게 바로 VLAN이잖아요. 하나의 VLAN이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VLAN이 되는 거고요. 그죠? 이게 스위치 장비라면 두 개의 스위치 장비가 최소 있다면 이거들 간에 왔다 갔다 하려 그럴 때 이 VLAN에 대한 내용을 전체 일로 전송을 하거나 전체를 수신받거나 이렇게 할 때 쓰는 프로토콜이 바로 VTP, VLAN 트래킹 프로토콜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VLAN에 설정 정보를 교환하는 프로토콜로서 VTP를 사용을 하면 VLAN에 설정의 편의성이 향상이 된다. 즉, 한 개가 설정을 잘 해놨어. 그러면 우리가 트래킹해서 던져주면서 그 설정 파일을 그냥 넣어놓기만 하면 사용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예. 자, 그리고 나서 VLAN의 트렁크 방법. 자, 특징과 설명이 있는데, 자, ISL 인터 스위치 링크라고 해서 이거는 시스코 스위치에만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시스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시스코는 네트워크 장비 중에 업체 중에서 제일 큰 업체입니다. 그래서 시스코 스위치에만 사용되는 패스트 이더넷 링크 및 기가빗 이더넷 링크에만 사용이 된다. 그러니까 100mbps 이상 1GBps 이하 까지만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ISL 인터 스위치 링크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스위치 포트, 라우터의 인터페이스, 서버의 인터페이스 카드에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통로를 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시스코 장비 사이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나오죠. IEEE 802.1Q 앞서 말씀 잠깐 드렸는데 다른 벤더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시스코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도 만드는 곳이 있단 말이죠. 거기에서 i 프레임 태킹을 위한 태킹이라고 하고 태킹보다는 태깅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예, 프레임 태깅을 위한 표준 방법이고요. VLAN을 구별하기 위해서 프레임에 실제로 필드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스코 스위치 링크와 다른 벤더, 다른 회사죠. 다른 벤더의 스위치를 트렁킹 하려면 이 IEEE 802 위원회에서 지정한 802.1Q라는 것을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어디 있습니까? 프레임 태킹이 아니고 태깅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 이제 스위치 간의 프레임을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전달을 하잖아요. 송수신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프레임이 어느 VLAN 소속인지 알려주는 정보 방식이에요. 뭐 VID 정보 방식이라고 하는데 VID는 당연히 VLAN을 식별하는 내용을 의미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태깅이니까 태그를 갖다 붙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2단계의 스위치의 프레임을 전달을 할 때 프레임이 어느 VLAN의 소속인가를 알려주는 VID 정보, 식별자의 정보의 전달 방식을 우리가 프레임 태깅보다는 태깅을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RAN이라는 게 있는데요. RAN Emulation이라고 나오죠. Emulation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거는 다중 VLAN과 ATAM, 솔직히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찾아봐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연결할 때 사용된다. 이거는 시험에서도 못 본 것 같아요. 예. 1급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아무튼 요거는 제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튼 RAN이라는 것은 RAN Emulation이라는 방법으로 뜻으로 다중 VLAN을 아탐과 연결할 때 사용이 된다. 자, 그 다음에 802.10 이거는 VLAN 정보를 전송을 할 때 VLAN을 구별하기 위해서 프레임 헤더 SAID 필드를 이제 사용할 때 이제 802.10이 바로 VLAN의 트렁크 방법 중에 특징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SAID 필드를 사용한다라는 거. 뭐 쉽다 했는데 5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쉽다 했는데 내용이 어려워서 당황하실 수도 있겠네요. 예, 근데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진 않아요. 이렇게 보셨다시피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나올 수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지금 현재 시중에 시판되고 있는 책들은 대다수가 1, 2급을 겸용으로 해서 이제 팔고 있기 때문에 1급의 내용도 여기에 이런데 간혹 가다가 들어오거든요. 예, 들어오는데 이것까지 이제 1급의 내용까지 다 포함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네트워크 관리사 1급에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런 내용들을 디테일하게는 아니지만은 대충 구별은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아시겠죠? 예, 아무튼 VLAN 트렁크 방법에서 우리가 ISL 이거는 시스코끼리 하는 거, 802.1Q는 서로 다른 벤더를 할 때는 IE802 위원회에서 지정한 802.1Q를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 RAN은 다중 VLAN을 아탐과 연결할 때 사용된다라는 거. 요거는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려서 예, 좀 그냥 눈여겨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802.10은 VLAN을 정보를 수신을 할 때, 전송을 할 때 우리가 VLAN을 구별하기 위해서 프레임 헤더에다가 SAID 필드를 이제 우리가 앞에서 프레임 헤더의 정보를 우리가 1장인가 2장인가에서 봤을 거예요. 그 중에서 헤더가 있어요. 그 중에서 SAID 필드를 사용을 해서 식별을 한다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예. 아, 벌써 시간이 또 30분 넘었네요.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레이드 기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